무명전설 10회는 단순한 한 회차의 경연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온 순위 질서가 한순간에 뒤집힌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본격적으로 준결승 국면에 들어선 순간 시청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충격은 바로 하루의 1위 등극이었다. 그동안 성리는 안정적인 실력과 강력한 팬덤, 그리고 무대 장악력으로 가장 유력한 선두주자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10회에서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루가 성리를 밀어내고 1위 자리에 올라선 것이다. 이 결과는 단순히 한 번 순위가 바뀌었다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명전설이라는 무대가 이제부터는 노래 실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신호였고, 동시에 팬덤의 힘과 시청자의 심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성리가 2위로 내려앉은 순간 많은 시청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성민은 지금까지 가장 완성도 높은 참가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아왔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호흡, 흔들림 없는 고음, 무대 위에서의 여유,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까지 갖춘 참가자였다. 반대로 하루는 기술적으로 가장 완벽한 참가자라기보다는 감정의 깊이와 사연의 힘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흔드는 쪽에 가까웠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판세가 뒤집혔다. 10회는 누가 더 잘 불렀는가 보다 누가 더 깊게 마음을 건드렸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진 회차였다. 하루의 역전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전 무대들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하루는 처음부터 큰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는 참가자가 아니었다. 그는 무대를 압도하기보다 천천히 스며드는 방식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노래에는 과시가 아니라 고백이 있었고, 기술보다 이야기가 먼저 다가왔다. 특히 가족에 대한 상처, 오래 묵은 그리움, 쉽게 말로 꺼낼 수 없는 개인적인 아픔이 노래 속에 녹아들면서 시청자들은 하루의 무대를 단순한 경연 장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루의 노래를 평가하기보다 함께 느끼기 시작했다. 이것이 하루가 가진 가장 무서운 힘이었다. 그는 시청자에게 잘한다는 감탄보다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을 먼저 불러일으켰다. 트로트 경연에서 이 감정은 매우 강력하다.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에게는 뛰어난 기교보다 진심처럼 느껴지는 한마디, 완벽한 고음보다 가슴을 찌르는 떨림 하나가 더 오래 남는다. 하루의 무대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꺼내놓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10회에서 하루가 보여준 결정적 순간 역시 바로 이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상처와 가족 서사를 완전히 끌어올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히 슬픈 이야기를 앞세웠다는 뜻이 아니다. 하루는 자신의 아픔을 노골적으로 팔아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노래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억지로 눈물을 강요당하는 느낌보다 어느새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감각을 받았다. 이 차이가 하루를 단순한 감성형 참가자가 아니라 준결승의 판을 흔드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끌어올렸다. 하루의 진짜 무기는 기교가 아니었다. 물론 그의 노래에는 분명한 매력이 있고 목소리의 색도 뚜렷하다. 하지만 성리처럼 무대 전체를 계산적으로 장악하는 내 꿈속에 완벽하게 다듬어진 기술로 승부하는 대신 약간의 흔들림조차 진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순간에는 숨이 살짝 무너지고 어떤 구간에서는 감정이 먼저 앞서가는 듯 보이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더 큰 설득력을 만든다. 시청자들은 그 안에서 사람 냄새를 느낀다. 이것이 하루가 성리와 다른 지점이다. 성리는 강하다. 그러나 하루는 약해 보이는 순간조차 무기가 된다. 성리는 무대 위에서 나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증명한다면, 하루는 나는 아직 상처를 안고 있지만 노래로 버티고 있는 사람처럼 다가온다. 이 차이는 투표 행동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강한 사람은 박수를 받지만 지켜주고 싶은 사람은 표를 받는다. 하루가 1위로 올라선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투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루의 점수 상승은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와 충성도 높은 팬층의 움직임에서 크게 설명된다. 젊은 팬덤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조회수와 댓글, 실시간 반응을 만들어내는데 강하다면,
하루를 지지하는 팬층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이들은 쉽게 떠들썩한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아도 한 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밀어주는 힘이 있다. 특히 트로트 시장에서 중장년층 팬덤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실제 소비자에 가깝다. 문자 투표, 공연 티켓 구매, 응원 광고, 음반 구매까지 이어지는 힘이 강하다. 하루의 상승세는 바로 이 조용하지만 무거운 팬심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반면 성리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성리가 이 위로 밀려났다고 해서 그가 약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여전히 가장 안정적인 참가자 중 한 명이다. 문제는 바로 그 안정감이다. 성리는 노래도 잘하고 무대도 잘하고 카메라를 아는 참가자다. 움직임이 세련되고 호흡이 흔들리지 않으며 무대 위에서 당황하는 장면도 거의 없다. 하지만 경연이 후반부로 갈수록 시청자는 단순한 완성도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는 완벽한 사람보다 마음이 가는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구간이다. 성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너무 잘한다는 이미지다. 일반 시청자들은 그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성리는 어차피 올라가겠지. 이 생각은 매우 무섭다. 팬덤이 아닌 일반 시청자가 투표를 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가 갑자기 흔들리는 순간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된다. 너무 안전해 보이는 참가자는 오히려 구원 투표를 받지 못한다. 성리는 지금 바로 그 함정 앞에 서 있다. 성리의 팬덤은 분명 강하다. 온라인 반응도 빠르고 조직적인 응원도 가능하다. 조회수를 올리고 댓글을 달고 투표를 독려하는 움직임 역시 매우 탄탄하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결정적 순간에 얼마나 많은 표로 전환되느냐다. 온라인에서 뜨겁게 보이는 팬덤이 반드시 문자 투표나 유료 소비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하루의 팬덤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필요할 때 실제 투표와 소비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 차이가 10회에서 두 사람의 순위를 갈랐다고 볼 수 있다. 성리가 밀린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실력은 여전히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시청자의 감정이 성리보다 하루 쪽으로 더 강하게 기울었다. 성리는 존경을 받지만 하루는 걱정을 받는다. 성리는 박수를 받지만 하루는 눈물을 받는다. 이 두 감정 중에서 투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대체로 후자다. 특히 트로트 경연에서는 더욱 그렇다. 트로트는 완성도 높은 공연 예술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삶의 한과 그리움, 가족과 이별,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을 담는 장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완벽한 무대보다 조금 거칠더라도 마음을 찌르는 무대가 더 강력한 파급력을 만들 때가 많다. 결국 10회에서 벌어진 하루와 성리의 순위 역전은 감정과 기술의 충돌이었다. 하루는 치유와 상처, 가족이라는 키워드로 시청자의 마음을 열었다. 성리는 노력과 실력, 의지라는 키워드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두 사람 모두 강하지만 시청자가 실제로 선택한 것은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었다. 이 지점에서 하루는 성리를 앞섰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흐름이 단순한 무대 평가를 넘어 팬덤 경제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하루의 팬덤은 규모만 놓고 보면 성리 팬덤보다 조용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구매력과 충성도에서는 매우 강력하다. 트로트 시장에서 진짜 힘은 단순히 팬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공연장을 채우는가, 누가 표를 사는가, 누가 끝까지 응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하루를 지지하는 팬층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강하다. 이들은 마음을 주면 오래 간다. 그리고 한 번 응원하기 시작하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생활 속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성리의 팬덤은 젊고 빠르다. 온라인에서 강하고 확산력이 뛰어나다. 짧은 시간 안에 화제성을 만들고 실시간 반응을 끌어올리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그 힘이 항상 현금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하루의 팬덤은 느리지만 깊다. 겉으로는 폭발적이지 않아도 결정적 순간에 실제 표와 실제 소비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10회의 결과는 팬덤 수의 싸움이 아니라 팬덤 질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다. 팬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는가가 더 중요해진 것이다. 이제 무명전설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루는 더 이상 감성 좋은 복병이 아니다. 그는 성리를 밀어내고 실제 1위 자리에 오른 참가자다. 반대로 성리는 더 이상 독주하는 선두가 아니다.
그는 다시 왕좌를 되찾아야 하는 도전자가 되었다. 이 고도 변화는 앞으로의 경연을 훨씬 더 치열하게 만든다. 하루는 1위를 지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성리는 빼앗긴 자리를 되찾아야 하는 압박을 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루가 1위에 올랐다고 해서 우승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하루에게도 위험은 있다. 감정의 힘은 강력하지만 반복되면 피로감이 생길 수 있다. 계속해서 슬픔과 가족 서사에 기대는 방식이 이어진다면 일부 시청자는 또 같은 이야기인가? 라고 느낄 수 있다. 하루가 진짜 1위를 지키려면 이제는 단순한 눈물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 상처를 노래하는 사람에서 상처를 넘어서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한다. 승리 역시 반격의 기회는 충분하다. 그가 다시 1위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높은 고음이나 더 화려한 무대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성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흔들림, 약간의 인간적인 틈이다. 완벽한 무대 위에 진짜 감정이 더해지는 순간 성리는 다시 무섭게 치고 올라올 수 있다. 성리가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경험에 진심 어린 절박함이 결합된다면 하루의 감성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결국 10회의 순위 역전은 무명전설이 본격적으로 진짜 승부에 들어섰다는 선언이었다. 하루가 성리를 밀어내고 1위에 오른 사건은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 지갑과 표를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성리는 여전히 강하다. 하루도 이제 강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강함은 전혀 다르다. 성리는 완성된 무대로 사람을 설득하고 하루는 흔들리는 진심으로 사람을 무너뜨린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시청자는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눈물을 삼키게 만드는 하루인가? 다시 왕자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성리인가? 무명전설 10회가 보여준 가장 큰 충격은 하루의 1위 등극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때 가장 강해 보였던 성리도 밀려날 수 있고 조용히 올라오던 하루도 정상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연은 더 이상 단순한 노래 대결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을 빼앗는 자와 왕자를 되찾으려는 자의 정면 승부다. 준결승을 넘어 결승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더 이상 실력이나 순위가 아니다. 오히려 두 사람 모두가 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 즉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하루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는 분명하다. 바로 감정서사의 과잉이다. 지금까지 하루를 1위로 끌어올린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족 이야기와 개인적인 상처,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진정성이었다. 그러나 이 무기가 반복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감동이 아니라 피로로 바뀔 수 있다. 시청자들은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지만 같은 감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또 이 이야기인가? 라는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특히 무명전설처럼 편집과 연출이 강하게 개입되는 프로그램에서는 감정이 의도적으로 강조되는 장면이 많아질수록 일부 시청자는 그것을 연출된 슬픔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이 지점에서 하루가 한 번이라도 균형을 잃는다면 상황은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 감정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흔들리거나 표현이 과해지거나 혹은 무대 전체가 지나치게 무겁게 흐를 경우 지금까지 하루를 지지하던 대중조차도 순간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 트로트 무대에서 눈물은 강력한 무기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칼날이기도 하다. 잘 쓰면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과하게 쓰면 사람을 밀어낸다. 결국 하루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슬픔이 아니라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여전히 깊이를 유지하는 균형이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하루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셈이다. 반대로 성리가 안고 있는 위험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시작된다. 그는 지금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무대를 보여주며 단 한 번도 크게 흔들린 적이 없는 참가자다. 하지만 바로 그 흔들리지 않음이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시청자 입장에서 성리는 이미 충분히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굳이 내가 표를 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이 인식이 확산되는 순간 성리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들어간다. 팬덤이 아무리 강해도 일반 시청자의 한 표가 빠지기 시작하면 전체 흐름은 쉽게 뒤집힌다. 더 큰 문제는 감정의 거리다. 성리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무대도 훌륭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시청자와의 간격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람들은 성리를 보며 감탄하지만 동시에 너무 잘한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깊이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준결승 이후 단계에서는 단순한 감탄보다 공감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만약 성리가 다음 무대에서도 기존처럼 완벽하게 계산된 퍼포먼스를 유지한다면 그는 실수 없이 무대를 끝낼 수는 있어도 표를 끌어오는 데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지금 성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완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틈이다. 작은 흔들림, 진짜 감정이 보이는 순간,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하루는 감정이 넘쳐서 무너질 수 있고, 성리는 감정이 부족해서 밀릴 수 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적절한 균형을 찾느냐다. 그리고 이 균형을 놓치는 순간 둘 중 누구라도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 지금의 1위와 2위는 절대적인 결과가 아니라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불과하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과연 성리는 다시 1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성리가 감정의 벽을 깨는 경우다. 만약 그가 다음 무대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단순한 기술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데 성공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성리는 이미 실력이라는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정성이 더해지는 순간 폭발력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단 한 번의 무대만으로도 판세를 뒤집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하루가 현재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다. 지금 하루가 보여주고 있는 감정의 방향이 계속해서 시청자의 마음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그는 매우 강력한 위치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의 지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루를 끌어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경우 성리는 아무리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더라도 감정의 무게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변수로 남아있는 것은 세 번째 시나리오다. 바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다. 무명장설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참가자가 한 번의 무대로 모든 시선을 가져가는 순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하루의 감정과 성리의 기술을 동시에 갖춘 무대를 보여준다면 현재의 구도는 단숨에 무너질 수 있다. 이 경우 하루와 성리 모두 순식간에 쫓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지금의 경쟁은 사실상 두 사람만의 싸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지금의 1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루가 올라섰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성리는 언제든 다시 올라올 수 있고 하루 역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서 이번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이다. 시청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가슴을 무너뜨리는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압도적인 완성도를 선택할 것인가? 하루는 이미 감정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있고 성리는 여전히 기술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 서 있다. 두 사람 모두 우승에 가까운 존재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결승을 향한 싸움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다. 눈물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경탄을 따라갈 것인가? 이 선택이 내려지는 순간 무명 전설의 진짜 승자가 결정된다.